네, 시장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보는 펀더멘탈 지표 이야기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축구는 보셨습니까? 조금 보다가 사실. 네, 아쉽죠. 예. 시장도 아쉽습니다. 예. 예, 계속 2,000포인트 근처에 머물고 있고요. 예, 골대는 저기인 것 같은데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주가가 하도 오르지 않다 보니까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사실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와 꼭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상대적으로 항상 다른 나라 그 주가에 비해서 낮게 거래가 되는 점, 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유사한 그 다른 나라의 그 기업에 비해서 사실은 올해 예상이익 대비 7배가 조금 넘는 그런 낮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인이 뭐냐, 또 이 말들이 많은데 북한 문제냐, 지배구조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이제 투자가들 시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 자본 배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기업의 여유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주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주식 회사의 주인, 내지는 주가의 주인, 주가의 주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주주라는 그 용어의 의미대로 가지가 않아요. 예. 네. 실제 주주가 누리는 가치는 시세만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만 보고 후딱 나와야 예. 되는. 그러니까 투자 문화가 이렇게 되냐 보니까 퇴직을 하시거나 요즘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많다고 하는데, 미래에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앞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본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을 보면은 여유 자금이 많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불과 IMF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그 나라가 이제 고성장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는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사실 투자할 자금이 더 부족한 이제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그런 단계는 조금 지난 단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지는 반면에 이제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여유 자금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유 자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것은 그 몇 가지 이제 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동종, 이제 같은 그 동종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이제 이러한 방법인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회사로는 그 LG 생활건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다른 나라의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의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런 이제 경우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이제 두 번째 관련업보다는 관련이 없는 업의 기업을 많이 인수를 하는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관련되지 않은 업을 인수한다는 것이 당연히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통계적으로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면이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기업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회사들이 그냥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또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는 또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적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회사를 볼 때 요즘은 꼭 그 업황을 보기 전에 이 회사가 그 여유 자금이 많은지, 또 많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또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는 잉여 자금이 많고 이익을 내는데, 그 잉여금에 대해서 다른데 용처가 좀 모호한 거,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제고하지 않는 분위기, 이것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여유 자금이 많진 않으셔도 노후를 대비하신다든지 이럴 때 투자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또 교섭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집합을 또 막 찾아보면은 기업군은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좀 노력하는 기업들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기업을 또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그 뭐 한 예로 제가 오늘은 그 유진 기업을 유진 기업이요? 유진 기업은 그 레미콘 회사이고 또 레미콘 그 분야에서는 그 이제 우리나라 1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은 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2007년 이후로 또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진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실적이 살아나면서 주가도 좀 올랐고 또 당분간 뭐 조금 더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 회사의 과거 실적을 쭉 보면은 그 이 업황과 마찬가지로 2005년, 6년, 7년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는 사실 이제 상당히 정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진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성장 동력을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서 이제 찾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일 아래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이 회사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자본 또 더 중요한 건 주당 자산 가치인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2006년에 비해서 뭐 하나도 그 증가하지 않은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레미콘 그 이제 업황이 조금 더 호전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회사가 그 이런 기업의 인수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한번 사례를 좀 보면 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로 뭐 몇 개 이제 대형 그 M&A를 했었는데 그 이제 표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젠 택배, 이제 로젠 그 택배 네. 회사죠. 이제 인수를 했다가 뭐 좀 이익을 남겨 매각을 했었고 사실 그 전에 이제 과거 이제 구 서울증권 이제 지금은 유진투자증권인데 이 서울증권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뭐 이제 지분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하이마트도 또 인수를 했다가 사실 이제 많이 그 뭐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또 많이 손실이 있었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빠르게 그럼 하나 기업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세간에 또 화제가 많이 되는 SK 하이닉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대형주 중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뭐 최근에 많이 그 실적이 좋아진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과거에 적자도 많이 났었고 이제 반도체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이클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사실은 그 주가가 많이 이제 급등을 이제 여기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이제 주요 업체들의 주가를 비교했는데 주가가 뭐 마이크론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업을 좀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에 한 10년 전, 그 전에는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글로벌하게.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업에서 철수를 했고, 지금 대만 회사들은 조금 이제 뭐 중소업체로 남아있고, 그 뭐 일본 회사, 뭐 미국 이렇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크게 세 회사만 남다 보니까 또 경쟁이 덜 치열해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과거보다는 좀 사이클이 좀 줄어들어서 좀 뭐 당분간은 뭐 그런 우려는 좀 없이 조금 더 그런 여력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생존을 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시고요. 기업을 일단 보시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유진 기업하고 SK 하이닉스 두 기업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렵게 모셔놓고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